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밤사이 제18호 태풍 미탁이 광주와 전남을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에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구름은 광주와 전남 곳곳에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목포시 석현동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하천이 바로 옆 초등학교 정문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주 범람을 해요? 잘 안 넘은 뒤, 요 뚝도 잘 안 넘은 뒤 비가 끝나네. 그리고 많이 온게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했습니다. 완도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 2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장흥과 보성 등에서는 야산의 토사가 근처 도로로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신안과 강진 등에서는 15헥타르의 논에서 벼가 쓰러지는 등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앞서 왔던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던 만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와 여수, 완도에서 출발하는 5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의 항공기도 어제 하루 운항을 멈췄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장성 노란꽃 잔치 등 가을 축제들도 일정이 연기되거나 축소됐고, 무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됐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은 이번 미탁까지 모두 18개였고, 이 가운데 7개 태풍이 광주와 전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959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광주와 전남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사육시설 안팎과 진입로 등을 철저히 소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도는 최근 잦은 태풍과 강우 등으로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벼가 쓰러지거나 이삭 나달에 싹이 트는 현상 등 피해가 발생한 벼에 대해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정부 매입 단가도 60%까지 크게 인상해 피해 벼가 일반 벼와 혼합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까지 전남 지역 벼 피해 면적은 2만 1,870여 헥타르에 이르고,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밤사이 태풍 미탁이 우리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보성에서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고흥은 278mm, 구례에서도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에서도 141.3mm의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진도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 55.5mm를 기록하면서 극값 1위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 9시까지 5에서 10mm가량의 약한 비가 더 지나겠고요. 종일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0에서 20m가량의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낙과 피해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비던전 경납 건물에서 공극이 잇따라 발견되자 주민들은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었죠. 민관합동조사단의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공극이 더 존재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비던전 3호기와 4호기가 건설되던 지난 1989년, 건설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철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이 시멘트가 안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갈들이 철근에 걸리면서 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만드는. 하지만 주민들의 지적은 무시된 채 공사가 진행됐고, 28년이 지난 2017년 5월 한빛 4호기 경납 건물에서 공극, 즉 틈새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어 최근까지 한비던전 4개 경납 건물에서 200개가 넘는 공극과 윤활유 누유 현상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합동조사단은 2년 동안의 실태조사를 거쳐 이 공극들이 부실공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락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철제 보강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작업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수원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간에 워낙 부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25년 이상 이렇게 묻혀왔기 때문에 한수원 쪽에서 하는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냐. 한빛원전은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단은 3호기와 4호기에 또 다른 공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물 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원전 안전성 보장과 투명한 검증을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한수원의 독점을 견제할 독립적인 3자 검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전사고 등으로 지역 지원금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나 주민에게 배상 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이자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신당의 최경환 의원이 5대 문화권 조성사업 등의 국비 투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83.6%가 투입된 반면 5대 문화권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의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기로 한 사업비 1조 3,800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13.9%만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외래로 초진을 받으려면 평균 8.4일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윤일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경우 외래 초진 대기 일수가 2015년 1분기에는 4.7일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8.4일로 늘었습니다. 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9곳이 대기 일수가 늘었고 특히 서울대병원은 평균 29일을 기다려야 초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법과 제도를 잘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광주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4,06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년 봄 AI 석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원도 개원할 예정이어서 AI 생태계 구성을 위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AI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뛰어놀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광주시가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헬스케어와 자동차 부분은 개인의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 산업계나 사업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그 개인정보보호법 부분,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AI 분야는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 기준도 다른 산업보다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원을 받은 만큼 자기 자본을 대야 하는 매칭 비율을 없애거나 완화하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 역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입니다. 성 문제는 항상 거의 대부분의 R&D가 성공률이 99%입니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리서치를 할 때 어떻게 99% 성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99%짜리 성공할 만한 과제들만 연구 내용으로 해서 내는 거거든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만 AI 생태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와 제도를 잘 준비한다면 광주시도 AI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정부 지원 산학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전국의 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두 부처에서 집행한 산학 연구개발 예산 1조 3,800억 원 가운데 4.1%인 570억 원만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연구 인력을 수급해 기업에 연계하는 등 광주 전남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독립을 위해 부품 소재 기술 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지원단에는 전남대를 비롯한 8개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4곳이 참여했고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대학이 보유한 장비를 공유하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품 소재 산업의 기술 자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자 일제시절 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날입니다. 의제미술관에서 광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세 분의 스승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의제미술관에서 소개하는 세 분의 스승이 어떤 분인가요? 네, 광주 근대 인물 세 분입니다. 네. 네, 오방 최웅종 목사, 서가 최원순 선생, 의제 허백년 선생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등산품에 있죠. 의제미술관이. 네. 네, 지금의 춘설원터가 의제미술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네. 이 세 분들이 시간차를 두고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춘설원이 의제 허백년 선생의 5평짜리 작은 화실이었다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최원순 선생, 최웅종 목사 이 두 분이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네, 때문에 근대 광주 정신, 사회 공헌 활동의 맥이 이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촌설원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뭐 백범, 김구 선생, 함석헌 선생 등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헌신했던 세 분의 삶을 전시를 통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제 허백년 선생 같은 경우는 화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화가뿐만 아니라 네. 네, 농업기술학교를 세워서 농업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네, 민족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의제 선생이 살아생전에 못하 이룬 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단군 신전을 건립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종교적 의미보다는 인위적이긴 합니다. 갈라진 국론을 모으기 위한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살아생전에 못 이뤘던 꿈이 단군 신전이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방 최응종 목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방이란 호는 5가지 욕망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광주 네. 첫 목회자이시고 광주 IMCA의 창설자이시지만 한센병 항자 그리고 빈민운동 소외된 자와 함께한 분으로 우리에게 더 기억이 되는 분이시죠. 네. 네, 전시장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고 김구 선생이 오방 선생에게 전달한 시가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인데요. 네, 언제 읽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오방 최응종 목사에 대한 전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서가 최원순 선생은 어떤 분이시죠? 네, 일제 강점기에 동아일보 주필을 지내셨습니다. 네. 네, 최원순 선생은 언론인이자 28 독립선언에 참가했던 민족 운동가입니다. 그의 아내 현덕신과 함께 28 선언 주역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28 선언은 3.1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네. 네, 식민지 상황에서도 일제를 향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아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또 최초 공개되는 자료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인가요? 네, 최웅종 목사님이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노랫말 붓글씨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원춘 선생이 기자 시절에 일본 총독부 초청 행사에 한복을 입고 참여를 했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최초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세 분의 삶의 여정이 광주 정신의 밑바탕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전시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 24일에는 심표지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고요. 네, 의제미술관에서 네. 허백년, 네. 최흥종, 최원순, 우리 광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세 분에 관한 전시가 열리니까요. 많이들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1심 때보다 2배 많은 형량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19살 A군에게는 징역 9년, 18살 B군에게는 단기 6년에서 장기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1979년 부마 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40년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죠. 한국 민주주의에 이처럼 중요한 민주화 운동들이지만 두 항쟁 모두 진상규명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를 위해 두 지역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선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 유신 정권은 해병대와 공수부대까지 투입해가며 시민들을 잔인하게 때려잡았습니다. 유신 독재에 맞서 시민이 주도한 첫 저항운동으로 평가받는 부마 항쟁은 결국 박정희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릴라적인 형태로 시위를 한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고 그게 결국은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킨 배경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부마를 진압한 군부 세력은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일어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다 더 잔혹한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전개했고 5.18 열흘간의 항쟁은 이후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전진시켜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됐습니다. 87년 역사만 하더라도 결국 두 청년의 이름,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는데 부산과 광주의 젊은이였던 것이 저는 역사에서 공연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올해와 내년 차례로 40주년을 맞는 부마 항쟁과 5.18 광주 항쟁은 각각 국가 기념일이 되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조차 시키지 못하는 등 부마와 광주 항쟁 모두 시민을 학살한 군부의 책임을 아직껏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측에서의 진압을 어떻게 했고 그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우리가 진상규명을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그 점에서는 5.18이나 부마나 다 그 대상이 동일하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두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은 진실을 위해 서로 연대하자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과 1980년 광주 항쟁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한 금호타이어의 경영 실적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매출액이 6,170억 원,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올 상반기 매출은 1조 1,667억 원에 영업이익은 92억 원을 기록했고 부채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350%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00%로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 시립발레단이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발레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광주 시립발레단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로맨틱 발레로 유명한 파키타와 창작 발레 작품 달빛 아리랑을 공연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스타 강사인 김창옥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이번 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미리 수업료를 거뒀다가 반환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 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공무원 학부모들을 둔 자녀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 교육이 실시됐지만 직장인 학부모들에게 3, 4분기 수업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 데다 전라남도가 우선 시행하면서 교육부의 보조금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 같은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노인의 날 기념식이 어제 빛고울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노후, 존경받는 선배 시민을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모범 어르신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투호대회와 노래자랑, 건강체조 등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73돌) 한글날에 광주시립미술관 일대에서 우리말 겨루기 행사가 열립니다. 도전 골든벨 방식의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 올해 처음 열리는 사투리 동화 구연 대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말하기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이 주어지며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과 재능, 공간 등을 함께 나눠서 자원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일, 공유문화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각종 공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광주시청 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복 패션쇼 무대, 재능기부 공연과 버블쇼 등이 진행되고 벼룩시장과 플리마켓도 운영됩니다. 또 재활용 파츠를 이용한 수제 슬라임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국립광주박물관 지하 1층에 안락한 북카페가 생겼습니다. 박물관 전시도록과 고고미술자료, 어린이 신간 교양도서 만여 권이 갖춰져 있는데요. 스터디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좌석도 마련돼 있고 어린이 박물관 체험 교구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발디와 바흐, 핸델로 이어지는 바로크 시대 음악을 성악과 기악곡으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빛고울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광주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 바로크 시그니처인데요. 핸델 오페라 날 울게 하소서, 바흐 쥐선상의 아리아 등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납니다.